안녕하세요. 최정 교수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인터넷 서비스와 스마트 응용을 해서 인터넷이 어떤 특징을 가졌고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나 응용 콘텐츠 분야, 어떤 분야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이전에는 인터넷의 근간이 되는 네트워크 기술적 사항들, 그리고 3절에는 인터넷 보안까지 해서 5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6장은 이 비즈니스의 기반 기술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내용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비즈니스 환경이란 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구성해야 될 기반 기술들을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어떤 기술들이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 시장에 이 비즈니스 시장이 형성이 되고 만들어지고 유지되고 계속 나아가려면 이 기반 기술로 인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이 기반 기술들은 거의 바뀌지 않았지만 저희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아니면 시대가 변함에 따라 조금씩 바뀔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기초적인 기술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충분히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비즈니스가 생겨날 수 있겠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장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이 비즈니스가 어떤 기반 기술로 인해서 유지되고 사용되고 이렇게 이루어졌으며 그 내부에는 어떤 기술들, 웹 기술이라든지 네트워크 기술이라든지 정보 보안 기술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 기술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이 비즈니스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저희가 이 비즈니스 사업을 하거나 이 비즈니스 회사에 가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반 기술을 익히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비즈니스 환경이란 거, 이 비즈니스를 이루는 환경, 이걸 언급하려면 웹이라든지 네트워크, 정보기술 이런 것들은 언제나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환경을 구성하는 기반 정보기술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면은 이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 여러분들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장에서 이 비즈니스 환경에서 어떠한 이 비즈니스 환경을 이루는 주요 요소들이 뭔지, 그리고 작용하는 기반 정보 기술들은 어떤 건지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웹에 관련된 기본적 이해, 그리고 그 기술에 대해서 알아볼고요. 두 번째 2절에서는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내용을 학습할 거예요. 세 번째 3절에서는 네트워크에서 빠질 수 없는 정보 보안 기술에 대해서 공부하고, 마지막으로는 4절에서 모든 정보 기술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기본적 사항을 알아보는 수업이 될 겁니다. 자, 같이 시작해 보시죠.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는 웹, 두 번째는 네트워크, 세 번째는 정보 보안, 네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기술 순으로 목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웹 기술입니다. 여러분들 웹이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웹 많이 사용하십니다. 많이 이 말도 사용할 수 있고요. 많이 사용하시는 분도 많고요. 그래서 웹 환경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 단어 역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이 너무 커서 여러분들이 정의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어떤 것이다 라고 누가 웹이 뭔데라고 말했을 때 이 정도는 알아야 기본적으로 이 비즈니스 학과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비즈니스를 배웠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자, 웹은 여러분들 인터넷을 하잖아요. 이 인터넷이란 통신망이 다양한, 다양한 정보를 연결해주고 표현해주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웹은 텍스트도 포함하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미지, 동영상 이런 다양한 데이터를 다 표현할 수도 있고
특히 웹 브라우저라는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 웹 브라우저라고 들어보셨죠? 그러한 데이터를 보고 듣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정의할 수 있죠. 웹 브라우저라면 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파이어폭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웹은 이 표현과 사용이 있어 매우 제한적이었어요. 엄청나게 제한된 환경이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백그라운드 동작하는 다양한 기술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안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이 표현 방식이 뭐 여러분들 웹 브라우저에서 사용해 보시면 그림이 뭐 갑자기 커진다든지 여러분들이 마우스에 갔다가면 뭐 움직인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들 백그라운드 기술로 인해서 다양한 표현 방식과 사용 환경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면 좋고, 이 웹이란 게 가장 큰 목적은 데이터를 전송하고 연결하고, 그리고 이걸 전송하고 연결된 데이터를 표현해 주는 것까지 가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또 이 웹에 대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고 표현하고 여러분들 연결할 때 HTTP, 저번 시간에 배웠죠? Hypertext Transfer Protocol에서 HTTP라는 규약이 있어요. 이 규약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규약에 맞춰서 사람들이 쓰고 있고 기계도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계의 규약을 통해서 어떠한 언어를 가지고 표현된 다양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HTTP라는 거는 웹에 대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고 연결할 때 약속된 뭐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근데 그게 언어라는 툴도 있고 그다음에 그 규약을 프로토콜이라고 부른다 뿐이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웹에 대한 이해가 잘 없어서 여러분들이 대신해서 많이 쓰는 게 인터넷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나 인터넷 연결돼 있어? 뭐 이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개념적으로 봤을 때 웹은 인터넷의 하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인터넷이라는 환경을 이용하여 웹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보 검색, 뭐 게임, 인터넷 쇼핑몰 이용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인터넷은 TCP/IP 프로토콜 이용해서 연결된 글로벌 네트워크를 말하고요. 그 환경 속에서 웹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좀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웹브라우저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보고 듣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하는데, 특히 이 웹은 데이터를 전송하고 연결하고 표현해 주는 것이 목적을 가졌고, 이 목적을 가지는데 이 어떠한 규약을 통해서 연결해서 이야기한다? HTTP라는 규약. 그리고 이 규약은 프로토콜이라고도 말을 하죠. 그리고 이걸 표현하는 방식이 글로 표현하는 방식이 이제 마크업 언어라고 해서 이런 게 있다라고 말하시면 되고, 이걸 통해서 데이터 전송 및 연결을 한다라는 게 웹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사용하실 때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인터넷 사용하시잖아요. 그 네트워크 환경에서 우리가 이 용도를 학술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정보 검색으로 쓰기도 하고 상업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인터넷 환경으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 인터넷 환경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검색, 메일, 파일 전송, 그래서 이 특정 서비스, 내가 메일을 하겠다고 하면 그 메일을 보는 것에 대해서 인터넷에 요청을 하고 그 요청이 바로 떠오르는 거잖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하실 때 아니면 웹 기반 기술을 쓰실 때, 다시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웹을 쓰는 거죠. 여러분들은 인터넷을 한다고 본다는 개념보다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통용되는 언어로 말한다면 인터넷 하실 때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웹툰을 본다고 예를 듭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떠한 뭐 미생이라는 웹툰을 보기 위해서 그 몇 화를 클릭할 거잖아요. 근데 그 클릭이라는 시스템이 여러분들이 이걸 보여달라는 요청이란 거죠. 난 이거 보여주길 요청한다. 그런데 인터넷은 알겠다. 그래서 보여주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순간들에 엄청나게 많은 뭐 데이터가 전송이 되고 여러분들이
클릭 한 번으로 여러분들이 뭐 규약 중간에 규약이 지나갈 수도 있는 이런 규약을 기본적으로 클릭이라는 규약이 정해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커 번호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도 있는 건데 언어로 통신해서 만약에 네이버 웹툰에 본다면 내 클릭이 네이버 웹툰 서버에 가서 나 이거 보여달라고 라고 요청을 했을 거고 그 요청이 괜찮아 이러면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수많은 이야기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클릭 한 번에 바로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 특정 서비스라고 웹툰이라는 특정 서비스라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었지만 이 특정 서비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요청을 클릭을 해서 한 거고 그에 대한 응답을 해주는 거죠. 네이버 웹툰이라는 곳에서 너는 봐도 돼 라고 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클릭을 했을 때 뭐 인터넷이 연결 안 돼 있거나 다른 이유로 보여줄 수 없다는 화면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했는데 너는 안 돼 라고 한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러한 여러분들이 서비스에 대한 요청과 그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게 클라이언트와 서버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웹 기반 기술 중에서 특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시스템이고 이 클라이언트와 서버 시스템은 인터넷상에서 서비스를 요청한 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라고 하잖아요. 우리 클라이언트가 누구, 뭐 클라이언트가 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서비스를 요청하는 쪽,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요청하는 사람들, 그리고 서버는 클라이언트에 의해서 서비스 요청이 발생했을 때 반응하고 응답을 보이는 쪽이란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웹툰을 본다, 클릭을 했다.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은 서버는 누구고 클라이언트는 누구예요? 클라이언트는 여러분들이고 서버는 네이버 웹툰이란 그 서버겠죠.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크게 본 입장이고 사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폰이라든지 여러분들 PC로 웹툰을 클릭했잖아요. 그래서 서버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클라이언트라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만지는데 뭐 로그인하면 여러분들이 누군지는 알겠지만 사실 그 서버 입장에서 네이버 웹툰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컴퓨터까지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할 거고요. 그리고 반응을 보이며 응답을 하는 네이버 컴퓨터가 서버라고 되는 거죠. 이 클라이언트와 서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클라이언트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PC가 될 거고 이 서버가 네이버 서버가 될 거예요. 이러한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원활하게 접속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원할 때 클릭했을 때 안 되면 그 서버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접속이 돼야 되고 서비스 활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프로그램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쉽게 쓸 수 있게 만든 프로그램 그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뭐 쉽게 생각하면 웹브라우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인 거죠. 여러분들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그 서버에 접속할 수 있게 인터넷에 보여주잖아요. 여러분들 컴퓨터 창 모니터에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뭐 FTP, RFTP 이런 것도 서버와 서버에서 파일 트랜스포 프로토콜 해서 여러분들 파일끼리 주고받을 때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있고 서버 역시도 서버로서 원활하게 여러분들이 역할 수행도 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요청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서버 프로그램도 있으며 그 프로그램도 사실 설치를 따로 해요. 여러분들이 웹브라우저 설치하듯이. 그래서 뭐 익스체인지 서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프로그램들 한번 봅시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클라이언트와 서버 시스템에서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클라이언트는 인터넷상에서 서비스를 요청하는 쪽 누구? 여러분 쪽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서버는 클라이언트에 의해 서비스가 요청이 발생했을 때 반응하고 응답을 보이는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이버 예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와 서버로 원활하게 이걸 서비스도 쓸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도 있고 서버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깔아서 사용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웹브라우저라는 거죠. 이 웹은 사실 인터넷이나 환경을 통해서 어떠한 언어로 표현된 다양한 데이터를 교환하고, 이 사용자는 이 언어로 표현된 데이터를 화면에 표시하는 거죠. 그 데이터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웹브라우저를 어떠한 언어로 표현된 거라고 말씀드리면, 사실 마크업 언어란 게 이제 서로 주고받는 언어, 컴퓨터끼리 주고받는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언어를 표현된 데이터 화면에 띄우는 거는 웹브라우저인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종류로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든지 파이어폭스, 오페라, 뭐 크롬, 여러분들 많이 사용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사실 뭐 너무 많죠. 엣지 11까지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고, 일반적으로 윈도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OS를 사용하는 컴퓨터라면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고, 이게 뭐 우리 첫 인터넷 시장을 거의 잠식한 적이 너무 높았었죠. 그래서 불편함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불편함들, 지금은 많이 없어지고 있죠. 뭘 깔아라, 어떤 걸 깔아라 하는 게 사실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좀 특징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윈도우즈 업그레이드 시스템을 사용해서 여러분들 다운하고 설치도 따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윈도우즈 사용해 가시면 뭐 다운로드 창도 따로 있으니까 어디서든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고요. 두 번째, 파이어폭스에서 이 모질러라는 회사에서 제작한 건데, 이것들이 왜 여러분들 잘 사용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사용합니다. 이게 오픈 소스 브라우저라고 해서 이 소스를 오픈해주는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웹을 개발하거나 뭐 버그를 찾고 이런 고치고 바로 확인하는 부가 기능까지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이 사용자가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 사용성도 쉽고요. 여러분들 사용하시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사용해 보시고 파이어폭스도 한번 사용해 보시고 크롬도 사용해 보세요. 이게 웹 표준이나 웹 접근성 때문에 사용자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뭐 오페라, 여기는 이제 OS 여러분들이 뭐 말하는 윈도우든지 맥이든지 OS를 가리지 않고도 똑같이 이 웹을 이용할 수 있어서 접속 환경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어떠한 접속 환경도 차별을 하지 않는 게 이 웹 브라우저의 특징이자 웹 핵심 사상이고, 뭐 사용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도 사용을 해봤는데 저랑은 좀 맞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지만 어떤 환경일 때 되게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사용하게 됩니다. 오페라 이미지고요. 구글에서 발생한 요즘 뭐 익스플로러와 저는 크롬을 꼭 깔긴 합니다. 컴퓨터에서. 그래서 다양한 이 구글에서 개발하다 보니까 구글 최적화를 통해서 구글에서 사용하는 제가 서비스들이 많기 때문에 매우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디자인, 여러분들도 써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웹을 더 빠르게, 저도 처음에 익스플로러에서 크롬을 같이 깔았던 이유가 조금 더 빠르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써봤었는데 사실 얘네들도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에 웹을 더 빠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한 브라우저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PC보다는 스마트폰에서 더 많은 활용을 쓰고 있는 브라우저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웹 브라우저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란 겁니다. 크롬이고요. 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여주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도 있는 반면에 두 번째로 FTP도 있다는 거죠. FTP. 그래서
이 클라우드 프로그램 중에서 웹브라우저 외에서는 FTP가 거의 대표적이에요. 왜 FTP가 뭐냐면 파일 트랜스퍼, 파일을 전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그램인 거죠. 여러분들이 웹상에서 파일을 전송할 때, 여러분들이 웹상에서 파일을 전송하기 위해서 기본 약속, 규약이 FTP예요.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그래서 FTP라고 칭하고, 여러분들 웹상에서 파일을 주고받을 때는 이 FTP 규약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FTP 프로그램 중에서 여러 가지 종류가 많긴 한데, 뭐 WSFTP, RFTP, R드라이브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데 파일 전송하기 위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FTP 프로그램이구나 라고 아시면 되고요. 하나 살펴보자면 WSFTP.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서버에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업로드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파일 검색, 스크립팅, 파일 동기화, 뭐 작업 기록, 로그에 대한 저장이 매우 편리하고 강력해서 많은 기능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일을 주소를 넣고 파일을 위치를 지정해서 다운받거나 주고받는 거죠. 두 번째에서 여러분들 뭐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R 드라이브라고 해서 RFTP, 이스트소프트, 여러분들 알약 아시죠? 거기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파일 전송을 위해 프로그램이고 여러 가지 뭐 R 드라이브로도 업그레이드 가능하고 FTP 접속하는 거 외에도 웹데이브 해서 다양한 프로토콜 파일 전송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해서 뭐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파일을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중에 파일 FTP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고 이건 파일을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데 뭐 R 드라이브라는 게 있더라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R 드라이브 사용 화면이고요. 궁금하신 분 한번 들어가셔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가 여러분들은 잘 보진 못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언제나 거의 클라이언트 입장이었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서버 프로그램 자체를 잘 보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서버도 역시 또 사실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떠한 서버 프로그램을 쓸 때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도 아셔야 되니까 한번 같이 보자는 거죠. 대표적인 여러분들 클라이언트처럼 웹브라우저와 마찬가지입니다. 웹브라우저와 FTP.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쓰는 사람에 맞춰서 같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웹서버라는 프로그램도 웹서버 프로그램은 아파치, 뭐 IIS, 뭐 제우스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첫 번째로 아파치입니다. 이게 95년도에 처음 발표된 웹서버용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이게 미국 슈퍼컴퓨터 활용 센터에서 개발자들이 개발해서 무료 소프트웨어를 풀어서 자바 기반에 그래서 여러분 실시간 모니터링, 뭐 자체 부하 테스트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게 해줬던 서버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정도까지 아시면 되고 두 번째가 IIS, 인터넷 인포메이션 서버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윈도우즈형 전용 웹 서버예요. 그래서 무료는 아니지만 설치 파일만 있으면 설치 가능하고 여러 가지 뭐 가능한 기능을 통해서 설치 가능합니다. 특히 뭐 검색 엔진, 스트리밍 기능 여러 가지 이런 튜닝 기능까지 있어서 많이 사용합니다. IIS. 그래서 이 서버 프로그래밍한 게 있구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대응하기 위해서 서버에서도 서버 프로그램을 깔고 이 서버 프로그램에서는 뭐 아파치 IIS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아, IIS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아, 서버 프로그램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비즈니스 기반 기술 중에 첫 번째 웹 기반 기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봤어요. 웹 기반 기술, 웹을 기반으로 한 기술들이었어요. 두 번째는 네트워크를 기반한 기술입니다. 웹 앞에서 배웠지만 웹은 인터넷 환경을 기반으로 사용하는 거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인터넷이 바로 네트워크 환경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트워크 환경이 있어야지 인터넷이 되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없으면 인터넷 환경도 웹도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네트워크가 뭔지 보면 되죠. 네트워크라는 정보 공유, 여러분들이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해서 다양한 정보통신 기기들을 묶어놓은 통신망인 거예요. 정보통신 기기라 하면 여러분들이 컴퓨터도 될 수 있고 모바일 핸드폰이 될 수도 있고 정보통신을 할 수 있는 기기들 다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묶어놓은 통신망을 의미하고, 여러분들이 컴퓨터, 스마트폰 이것들이 통신이 가능한 단말기들을 묶어놓은 통신망이죠. 이게 유선이 또 되고 무선 통신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한다? 데이터나 정보를 공유한다는 거죠. 데이터나 정보를 공유해요. 이게 바로 네트워크입니다. 이 정보통신이라고도 여러분들 네트워크를 많이 말하는데, 이 네트워크는 송신자, 수신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그리고 뭐가 있었겠어요? 그 사이에 이런 내용을 전송한다. 그리고 이걸 전송하기 위한 기본적으로 지나가야 될 매체, 이런 것들이 반드시 존재하게 됩니다. 이 네트워크를 기반하는 데는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고,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위해서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그 중간에서 보내는 내용이 있어야 될 거고, 그 내용을 연결하기 위한 매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은 서버와 클라이언트 같은 단말기 의미하는 거예요.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클릭해서 전체 보내면 데이터, 이미지를 받을 수 있는 수신자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서버 쪽에 보내면 서버에서 받는 걸 수신자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전송 내용은 아까 뭐였어요? 제가 전송 내용이 있다고 했죠. 송신자, 수신자, 전송 내용, 그리고 전송 매체가 있어야 되는데, 송신자, 수신자는 서버와 클라이언트인 걸 알아냈어요. 전송 내용은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컨텐츠겠죠. 내부 웹툰이면 웹툰 컨텐츠겠죠. 근데 이 컨텐츠란 건 사실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전송 매체는 유무선 통신, 선, 그리고 통신 매개체, 이런 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트워크는 통신망이 펼쳐진 지역적 범위에 따라서 구분하긴 합니다. 지역적 범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범위에 따라 구분하게 되는데, 이 전송 매체의 종류에 따라서도 나누기도 해요. 그래서 지역적 범위에 따라 네트워크를 분류하는 기준은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랜선 할 때 랜, WAN, WAN 등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송 매체에 따라 구분하는 거는 뭐겠어요? 유선통신, 무선통신으로 제일 크게 구분하고 또 세분화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 지역적 범위에서 나눌 때 어떤 게 랜이고 어떤 게 WAN으로 부르는지 보자는 거죠. 자, 랜. 여러분들 랜선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 있는 컴퓨터에서 랜선 연결하거나 노트북에는 랜선 연결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위피로 많이 사용하시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게 어떤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가를 이해해 보자고요. 랜선은 사실 근거리 통신망입니다. 로컬 아레아. 그래서 제일 작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정한 지역, 특히 여러분들 특정 방, 특정 층, 특정 건물, 특정 집단 내의 정보통신기기들을 정보 공유 목적으로 묶어놓은 통신망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냐면, 이 랜을 하는 이유는 사실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거죠. 특정 지역이니까. 그리고 시간도 절약이 되죠. 그래서 이 랜이라는 통신망이 어떻게 생긴 거에 따라서 뭐 스타형, 링형, 버스형 세 가지 토폴로지로 구분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토폴로지는 연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망을 부를 땐 이걸 토폴로지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아까 어떤 형태에 따라 이걸 통신망이 구성된 형태에 따라 이걸 어떻게 토폴로지로 나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스타형이에요. 별형이에요. 그래서 별형처럼 연결돼 있다. 왜? 정보통신기기들이 정보 공유 목적으로 하나의 접점, 그래서 하나의 접점이라는 게 모든 컴퓨터가 이 하나의 접점을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게 우리 학교 컴퓨터, 여러분들 컴퓨터실에서 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정보 공유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의 정보를 여러분들이 통신망을 뭐 셧다운도 할 수 있고요. 보시면은 학교 컴퓨터 보시면 저 뒤에 컴퓨터실에서 아니면 제자리에서 여러분들 전부의 컴퓨터가 이미지가 보이고 아니면 이 전부 컴퓨터에 멈춤도 할 수 있고 인터넷도 끊을 수 있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랜 구성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연결 형태 토폴로지예요. 그리고 통신망에서 연결된 이 컴퓨터는 하나가 불량되거나 오류가 발생해도 통신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별형처럼 전부 거의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하나가 고장나도. 근데 이게 허브라는 접점에 중간에 허브, 이걸 연결하기 위한 허브라는 접점이 있는데 이 허브가 고장나면 어때요? 전체 통신망이 아예 날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별형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통신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이게 허브가 고장날 퍼센테이지는 낮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사용하죠. 두 번째가 첫 번째 이렇게 별형해서 여러분들 허브 연결된 거 컴퓨터 이렇게 하나씩 연결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가 링형이에요. 여러분들이 아까는 허브 하나에 단일적으로 연결했잖아요. 근데 이게 정보의 목적으로 원형 모형으로 연결된 네트워크예요. 이게 링형은 네트워크, 그러니까 링형 네트워크는 모든 컴퓨터가 통신망에 접속할 전송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통신망 자체가 이렇게 하나가 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통신망에 하나씩 연결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한번 같이 볼게요. 이렇게 이 통신망을 동그랗게 있는데 그걸 하나 연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하나의 컴퓨터가 이게 정보통신기기거든요. 이게 다 하나 정보통신기기예요. 정보통신을 하기 위해서 이 통신망 기기에 돼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허브에 연결된 게 아니라 정보통신망 자체에 연결된 거기 때문에 이 하나가 고장 나버리면 통신망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하나를 구성하고 있어요. 이 컴퓨터들이. 그래서 이런 링형도 구성을 하고 있다. 이런 토폴로지도 있다. 세 번째가 버스형입니다. 이 버스는 컴퓨터들이 정보통신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하나의 기준선, 쭉 내 등허리 같은 기준선을 통해서 연결되는 네트워크예요. 이게 하나의 컴퓨터가 통신할 경우 다른 컴퓨터는 통신할 수가 없어요. 내가 쓰는 거예요. 그 선을. 그래서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양방향 중 어디로든 신호를 발송할 수가 있고 이 기준선 양 끝에는 신호를 받기 위해서 이 터미네이터라는 장치를 사용해서 이 신호는 양방향으로 가되 끝에서 유지되지는 않게 만들어 놨습니다. 보시면 이런 형태고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이 컴퓨터가 쓴다면 이 컴퓨터 네트워크의 선을 다 쓰고 있는 거죠. 지금은 잘 쓰진 않아요. 이 버스형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버스형도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랜선이고 랜 허브로 연결됐으면, 이 하나의 허브 연결되어 있으면 랜선형에서 우리가 스타형이고, 아니면 하나의 정보통신기기 연결망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링형이고, 아니면 하나의 종단, 저희 허리 같은 곳에 하나 연결돼서 하나를 쓸 때 다른 것이 못 쓰게 된다면 버스형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지역적 범위에 따른 구분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넓은 범위에 따라서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는지가 이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앞에는 랜, 그래서 우리가 층, 여러분들 방 이런 걸로 구성했잖아요. 그 다음에 man이에요, man. 그래서 man은 뭐냐면 메트로폴리탄 아레아 네트워크에서 도시권 통신망입니다. 그래서 혹시 특정 도시에 있는 특정 도시 안에서 이 man, 메트로폴리탄 아레아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그래서 부산 안에 있는 정보통신 그 하나의 통신망으로 묶어서 다 구축해! 라고 했으면 이 메트로폴리탄이 형성되는 거죠. 잘 하진 않아요. 세 번째가 WAN입니다. Wide Area Network라고 해서 가장 넓은 통신망을 의미합니다. 랜과 랜, 서로 다른 랜과 랜을 연결하고 랜과 맨, 그리고
맨과 맨까지 전부 다 연결해서 구성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램부터 맨까지 다 구성해서 잡을 수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가나 대륙 이렇게 넓은 네트워크를 연결하기 위해서 형성할 때 지칭하는 것을 WAN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아까 우리가 네트워크 지역적 범위에 따라서 구분을 했죠. 두 번째는 전송 매체에 의한 구분을 하겠습니다. 어떤 전송 매체로 해서 이게 어떻게 불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전송 매체라는 게 송신하는 거와 수신하는 컴퓨터에서 사이의 전송 통로가 어떤 거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내는 컴퓨터와 받는 컴퓨터 사이의 전송 통로가 도대체 뭐냐? 선으로 돼 있으면 선인 거고, 선이 없으면 무선인 거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케이블입니다. 동축 케이블이라고 하고요. 이런 게 있다고 아시면 됩니다. 이게 파이프 모양이고 이게 어디서 많이 보이실 거냐면 컴퓨터가 아니고 TV 뒤에 보시면 이렇게 동축 케이블 같이 생긴 게 많아요. 이게 주파수가 높을 경우에 많이 사용하고 파이프 모양의 외부 도체 중심에 중간에 하나 딱 굵은 선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절연물 넣기도 해서 못 나가게 하고요. 그래서 광대역 전송할 때 이걸 많이 쓰고, 그리고 신호의 선실도 적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사용할 경우에 이 동축 케이블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경우는 되게 드물어요. 그래서 좀 본다면 이제 TV 뒤에 여러분들 연결하는 선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거 주황색 하나 튀어나오는 거 TV 뒤에 연결할 때 보시면 조금 보이실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내부에 들어가 있는 선이에요. 사실 비슷하게 생긴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진짜 메인에서 여러분들 우리 집 저 제일 메인 단자함에까지 들어오는 게 사실 동축 케이블이에요. 두 번째가 비차폐 쌍케이블이라고 해서 네트워크 연결할 때 이런 케이블로 연결돼 있으면 이런 케이블로 인해서 네트워크 기술이 이루어지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UTP라고 많이 하고요. 이게 이제 전화선이나 랜 구성, 근거리 통신망, 여러분들 이제 랜 하시면 근거리를 위한 통신망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구성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구리 테이프 두 개 꼬아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전화망에 사용되는 케이블도 있고, 뭐 4메가, 그리고 100메가, 여러분들 16메가, 그리고 패스트 이더넷 케이블까지 해서 여러분들 뭐 인터넷 상품 보시면 100메가 상품, 뭐 초고속 광 케이블 상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카테고리 나누는 거고, 그런 게 선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선이 깔려 있으면 이걸 쓸 수 있는 거고, 그 선이 깔려 있지 않으면 이걸 못 쓰게 되는 겁니다. 보시면 이게 비차폐 쌍케이블, UTP 케이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UTP 케이블. 여러분들 인터넷 기사님 오시면 이게 제일 많이 보실 거죠. 랜 케이블이라고, 여러분들 랜 케이블로 많이 사용하시는데 UTP 쌍케이블이라고 말하고, 이런 선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세 번째가 광 케이블이에요. 광섬유 케이블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약한 빛, 그리고 전기 신호를 강한 빛과 약한 빛, 그래서 약한 빛도 쓰고 강한 빛도 변화시켜서 전송해 가지고 이게 유리섬유 묶어 가지고 엄청 가늘한 케이블로 돼 있는데, 이 전송 속도랑 전송량에 있어서는 가장 효율이 높은 케이블이라서 광 케이블, 여러분들 광섬유 선이라고 하고 제일 비싸요. 그리고 그만큼 효율도 높고요. 거의 이게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 인터넷선 메인선을 딱 들어올 때 그 뭐 KT면 KT, SK면 SK를 연결시키는 인터넷 기기가 있잖아요. 딱 하나 깔고 거기서 나가잖아요. 그 전까지 들어오는 선이에요. 광 케이블. 그래서 이렇게 광섬유 케이블에서 제일 비싼 거기 때문에 이 케이블이 깔려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속도라든지 이런 거 전송량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메인 컴퓨터 인터넷 단자의 뒤에 꼽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아마 파란색. 저희 집은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구형 모델도 있고요.
내부는 이제 이렇게 유리 섬유, 가느다란 유리 섬유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케이블로 구성되어 전송 매체에 따라 이렇게 네트워크가 구성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는 지역적 범위에서 했고요. 뒤에서는 우리가 전송 매체에 의해서도 구분을 했어요. 세 번째가 OSI 참조 모델로 인해서 오픈 시스템 인터커넥션 해서 이 OSI 참조 모델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계속 이제 공부해 보니까 프로토콜이라는 용어가 계속 나오잖아요. 프로토콜, 규약이라고. 우리가 이런 약속을 지켜서 이런 규칙을 지켜서 통신을 해야 서로 문제가 없다. 그리고 특히 인터넷에서는 뭐 TCP, IP, 뭐 HTTP, 인터넷을 사용할 때는 HTTP 규약의 약속이에요. 인터넷을 사용할 때 쓰는 규약은 HTTP 규약이고 인터넷에서 이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에서 연결하는 규약은 TCP, IP 그리고 파일을 주고받을 때 규약은 FTP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많은 프로토콜이 막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 통해서 메일 주고받을 때 파일 전송할 때 웹서핑할 때 다 이 규약 때문에 동작을 하는 거예요. 이 규약이 없으면 동작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많은 데이터들이 주고받는데 그 규약이 딱 주고받지 않으면 여러분들 거는 잊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토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 프로토콜은 OSI 앞에 말 오픈 시스템 인터커넥션에서 이 참조 모델을 기본으로 구성하게 돼요. 이 OSI 모델은 뭐냐면은 랜 표준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까 근거리 통신망 표준을 제정한 어떤 위원회에서 네트워크와 장비 호환 및 표준을 위해서 제정한 네트워크 장비 개발의 표준 준수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콜의 기본 모델이에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특정 모델이나 제작사에 영향을 받지도 않고도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OSI를 참조해서 모델을 만들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거죠. 그 구성하는 OSI 참조 모델이란 게 이제 OSI 7계층이라고 해서 이 순서대로 거의 네트워크가 움직이게 되는 표준이 잡혀 있으니까 네트워크를 구성해라 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이런 계층을 따라서 주고받으니까 여러분도 네트워크를 이렇게 구성해라 라고 하는 참조 모델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물리 계층, OSI 최하위 계층으로서 데이터 링크를 받은 데이터를 물리적인 장치를 통해서 변환 전송하는 역할이죠. 물리 계층에서 최하위에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링크를 받은 데이터. 우리가 데이터를 링크를 받아서 이 데이터를 물리적인 장치, 여러분들 컴퓨터를 통해서 변환, 전송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게 물리 계층 최하위예요. 두 번째가 데이터 링크에서 상위 계층으로부터 이 위의 계층으로부터 받은 데이터 패킷의 실제 전송이 이루어지는 물리 계층으로 전송하는 중간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상위 계층에서 던져주는 데이터들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전송이 이루어지는 물리 계층으로 전송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전송 역할이 크고요.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네트워크 사이에 라우팅 패킷, 그래서 주고받는 패킷들, 데이터를 패킷의 형태로 저장하게 되는데 그 패킷이 올바르게 전송되고 있는지를 네트워크 계층에서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송 계층에서는 상위 어플리케이션 계층과 네트워크 계층 사이에 인터페이스, 이걸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담당해서 단말간 전송을 보장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세션 계층, 그리고 통신 모드의 선택이나 이런 통신 모드로 하고 뭐 유선 모드, 통신 모드, 무선 모드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떠한 로그로 인해서 했는지 관리하는 담당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네들이 접속했으며 어떻게 왔으며 어떤 페어리며 이런 것들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일 크기나 종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얘네들이 얘는 무선 가야 된다, 얘는 유선 가야 된다 이런 결정하는 게 세션 계층이에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 동기를 취해서 신뢰성 있는 전송 담당인 거죠. 내가 되게 중간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가 프레젠테이션 계층입니다. 프레젠테이션 쉽습니다. 데이터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계층. 여러분들이 여러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필요한 통신 서비스를 요소를 선택하는 계층이에요. 어플리케이션이 많으니까 이러한 통신 서비스를 사용해야 된다 라고 해서 이 통신 서비스를 요소를 선택하는 계층인 거죠. 그래서 이 참조 모델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 그리고 웹을 구성하는 것, 어떤 기반 기술들이 있고 네트워크 기술 구성하는 기반 기술은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평소에 알았지만 정확하게 이름을 모르는 것들도 있을 거고요. 아예 새로운 것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있었구나. OSI 7계층이 있었구나. 7계층은 대충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래서 이 네트워크 구성이 이루어지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장이기 때문에 이래서 얘네들이 네트워크를 이렇게 구성하고 이렇게 랜, 맨, 그리고 웬까지 확장하실 수 있겠구나. 왜냐? 이런 프로토콜을 통해서 약속이 돼 있으니까 라고 이해하자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시간 이것까지,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할 거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정보 보안과 데이터베이스 기술에는 어떤 게 있는지, 기반하는 기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